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 좋은 날씨처럼 제가 오늘 좋은 성공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할 사건은 제가 진행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오랜 시간 힘들었는데 다행히 원하는 처분이 나와서 잘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간절하게 가해 학생의 퇴학을 원했던 사건인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중학교 2학년 4반에 배정을 받아서 같이 2학년을 시작했습니다. 계약하고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잘 지내다가 3월 말쯤부터 갑자기 저를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주먹으로 등이나 어깨 쪽을 치거나 화장실에서 발을 밟고 도망가거나 그 정도였거든요.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래서 불편하고 싫긴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참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친구들이 있는 데서도 저한테 심한 욕을 하거나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에 대한 욕을 많이 했어요. 패드립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도 하고 같이 게임할 때도 하고 톡을 보낼 때도 계속 했어요. 학교 가기가 싫고 자꾸 나쁜 생각도 들고, 그래서 2학기 시작되고 진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화도 냈는데 비웃고 오히려 때리고 그랬어요. 저보고 그냥 학폭 신고하래요. 아니면 그냥 죽던지. 다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힌 건 아닌데 도와주진 않았고, 제가 화낸 다음부턴 더 심해져서 일기에 죽고 싶다고 많이 썼어요. 그걸 부모님이 보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냥 걔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이 사건이 종결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상담 오셨을 때 학생은 오질 않고 보호자분들만 오셨는데요. 보통 제가 학생과 대면 상담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상담이나 심의 학생들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학폭 트라우마로 참석이 어려운 거죠. 이 사건 보호자분들이 거의 1시간 내내 우시면서 겨우겨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학교 폭력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이 학교 폭력은 약 10개월간 등교하는 날마다 거의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학폭 피해 사실이 양이 상당했고, 장소나 폭행의 형태를 정확하게 피해 학생이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다시 다 떠올리려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기,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한 상담 일지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 사건에 착수를 했고, 이후에 아이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좀 봤는데요. 아이가 메모장과 그리고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해 사실을 일부 써둔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피해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과 게임을 하던 중에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캡처해 두거나 하질 못해서 게임을 같이 한 그 당시의 친구들에게 사실 확인을 받았고, 피해를 인지했을 때부터 방문한 심리센터로부터 의견서를 좀 받았습니다. 또 학교에는 실태 조사라는 걸 요청을 드려가지고요. 같은 반 친구들 포함해서 옆반 친구들 전반적으로 이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가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전혀 모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설문조사지를 직접 다 작성을 했는데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인된 피해 사실을 가지고 시간, 장소 등으로 다 구분을 해서 설문조사 항목을 추가했고, 덕분에 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 행위가 수백 건에 해당해서 심의 전에 의견서와 범죄 목록까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심의 때는 요약해서 진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마 의견서에는 기재하지 못했던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에게 비공개 요청을 좀 드리면서 구두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나온 조치결정 통보서를 좀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을 해서 가해 학생은 18점, 즉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당시에 중학생이어서 퇴학 처분은 불가했고,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처분인 전학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학생이 다시는 앞으로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2호 처분을 함께 병행해서 받았고요. 피해 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기록도 굉장히 많이 부과해 주셨습니다. 피해 학생이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시간을 보내고 한동안 다친 마음을 치료받는 과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가해 학생이 가해 학생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 학생이 중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보호자들은 모두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결과를 근거로 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 피해가 큰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가해 학생 측도 문의가 많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내가 고등학생이었다면 퇴학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면 급하게 심의에 나가지 마시고 사전에 변호사와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나 댓글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에게. 다음에 또 만나요.